네, 요즘 엔터주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섹터는 저희가 몇 달 전부터 특히 두 분께서 봐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던 섹터죠. 과연 지금도 접근 유효할지 저희가 엔터주 안에서 하이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악재로 인해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이후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 가까이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과연 주가가 굳건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보시죠. 네, 하이브는 예스 주셨습니다. 하이브 신인 아이돌 보이넥스트 도어 아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번에 베이비몬스터도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 하이브의 뉴 보이그룹이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하이브의 뉴진스만 하면 안 되나요? 아셔도 됩니다. 네. 근데 하이브 지금도 주가적으로 접근이 유효할까요? 네. 그래서 예스라고 했고요. 네. 그렇죠. 네. 그 하이브 최근에 네. JYP 엔터테인먼트만 발음 제대로 했네. JYP만 너무 좀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정을 좀 거치고 또 최근에 이제 엔터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 섹터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여주고 있어요. 오늘 화장품 섹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실적 때문에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이브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4월 18일 이후에 28만 원 전후에서 기간 조정 양상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끝날 만한 상승이 다시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추적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엔터스도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앨범 판매량이 1억 200만 장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근데 엔터사 할 때 앨범 판매량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 동향을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볼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까. 그래서 화면에 나가고 있듯이 28만 부분에서 어쨌든 기간 종료 양상이 있었는데 이 뭐 30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추격 매수 분명히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1분기 때부터 엔터주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어쨌든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나왔기 때문에 봐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조금은 이제 JYP만 가게 되면서 상당히 좀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이브 같은 경우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앨범 판매량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앨범 판매량 이슈를 좀 보게 되면은 YG 플러스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제 하이브도 이제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에 YG 플러스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하이브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또 이제 YG 플러스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리스트업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앨범의 판매량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YG 플러스도 보자라고 종목 대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이브는 두 분 다 긍정의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발 호재로 인해서 강세를 이어왔던 이 종목이 오늘 초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한 번 더 신고가를 기록해줄 수 있을까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AI 반도체를 항상 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정말 잘 가고 있어요.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X로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좀 시세는 이미 거의 다 분출이 됐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오늘 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많은데 특히나 이 안에서도 이 스페타시스 쪽으로 수급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리고 X를 고민한 이유는 저는 항상 고점 라인 부분에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이격이 벌려지면 항상 X 의견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네.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로 좀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도 상당 부분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 뭐 물론 목표 주가에 거의 도달을 했죠. 이미 도달을 했는데 일단 뭐 AI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서버용 MLB가 늘어나게 되면 일단은 뭐 리포트에서는 이제 뭐 서버라든지 스위치, AI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네.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유선 쪽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 좀 떨어지지만 이러한 수요 곡선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기조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충분히 좀 기대감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이 비중이 상당 부분 높은데 이게 미중 분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대만이랑도 사실 미국이 이런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 중국이 반발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글로벌 메인보드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 쪽에 대한 이 반사 수혜가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이 또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 21년에도 이런 이제 미중 분쟁이 있었을 때 좀 한번 또 대세적인 시세가 분출이 됐었거든요. 해당 종목이.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동그라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프가드님은 이수페타시스 오늘 들어가면서도 이게 되나 하면서 되네요 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뭐 강심장이신 시청자분이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은 노를 주셨거든요. 네. 그럼 이 시청자분께서는 내일 뭐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아이고 네. 이거 목이 아, 막히시나요? 잠시만. 네.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신 거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종목의 고점 신호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기존의 상승 추세가 있잖아요. 기존 상승 추세를 뛰어넘는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자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일 당장 고점이 된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고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어요. 네. 그러나 뭐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날짜를 보더라도 딴 거 필요 없이 지금 이제 5월 17일부터 그리고 어제까지 이 캔들 길이하고요. 그리고 오늘 캔들 길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네. 원래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끝을 좀 달려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을 좀 달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나타내는 변동성을 이제 나는 한번 취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쨌든 끝을 달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노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신고가 부근에서 장대 양봉이 급등이 나온 변동성을 보고서는 보유자 영역이라는 의견에서는 좀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루트로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행컴퍼니에서 인수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주가 갭상승으로 떴습니다. 공개 매수가가 36,700원인데 하루 만에 또 바로 올라왔죠. 루트로닉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어떨지 yes or no로 보도록 하죠. 네, 이 종목도 yes랑 no로 갈렸습니다. 공개 매수가까지 왔으니까 이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의견일까요? 어찌 보면 이제 공개 석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맞죠? 여기서 이제 이별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어제 공개 네. 매수하고 난 다음에 자진 상패를 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뭐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뭐 오스테미 플란트라는 종목을 한번 보더라도 네. 공개 매수가가 어차피 고점입니다.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수익이 날까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 매수가가 안 나오고 공개 매수를 할 거라 얘기가 나왔다라면은 뭐 저는 참여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미 공개 매수가가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먹을 파이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종목을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의료기 같은 경우 루트로닉 외에도 다른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쪽으로 좀 한번 시선을 돌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은 이별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루트로닉을 노를 제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니님이 공개 매수가까지만 딱 오네요. 신기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두 분 다 루트로닉을 예전부터 좀 최선호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도 매수적분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신 건가요? 예스 의견이시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그냥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뭐 오스테인 플란트 얘기를 잘 해주셨고 네. S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개 매수에서 크게 가격이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익은 노릴 수 없죠. 근데 지금 이제 흐름이 왜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공개 매수가에서 계속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있었을까? 추세가 한 번 정도씩은 이탈이 됐는데 바로 다시 말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패를 됐을 때 이제 물량이 잠기게 됐을 때 그 가치가 앞으로 더 많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특히나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더 추가적인 알파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매수해서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보유자분들은 오늘 뭐 당장
좋게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흐름 경과 보면서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 동그라미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전자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시세 차익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X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타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상당 부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일단 조금 더 선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동그라미 의견을 드렸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트로니까지 오늘의 특징주들 다음 주 주가 전망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두 분이 직접 고른 시초가 공략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 바로 열어주시죠. 네, 오늘 코아시아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을 가져오셨습니다. 앞서서 반도체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 코아시아를 특정으로 네. 꼽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일단 오늘 보시면은 하이닉스랑 연관 있는 종목들, 엔비디아 연관 있는 종목들만 많이 좀 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쪽, 그러니까 메모리 쪽을 보게 되면은 저는 하이닉스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이나 비메모리 쪽을 보게 된다라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볼 수밖에 그쵸.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잘 아시겠지만 차량 반도체를 뭐 주력으로 해서 어쨌든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근에 성과 좀 냈지 않습니까? 이제 현대차와도 이제 동맹을 맺게 되면서 차량 반도체 공급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을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는 판단에 일단 코아시아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수페타시처럼 급등이 나올 때 접근하는 거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일선 전후에서 좀 안정적으로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 선침의 관점에서 좀 보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예측이 됐던 부분입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작년 10월 달에 이미 그 아다스용 핵심칩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가 들어갔어요. 그 설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 삼성 5나노 파운드에서 생산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차량용 반도체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협력을 할 것으로 얘기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이게 확실하게 결정이 지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네. 폭스바겐이란지 아우디란지 BMW란지 페라리란지 이쪽과 계속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소식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차량 반도체로 집중한 이유가 뭐냐면은 뭡니까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는 엑시노스 오테 유일한 협력사가 요 회사입니다. 네. 요 회사고, 그리고 코아시아가 삼성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이쁜 짓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일본 쪽에 스쿠 에아루토라는 그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원래는 TSMC 고객사였거든요. 근데 이 기업을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코아시아가 유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안바렐라라는 미국 AI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코아시아가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안바렐라 같은 경우도 이제 칩 설계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삼성전자 5나노 파운드리 생산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코아시아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때문에 저는 코아시아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네. 물론 오늘만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이수페타시안 이런 종목들,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보는 게 낫지만은 그런 종목들이 물론 앞으로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네. 다음 주를 보게 됐을 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후에 좀 보시고,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이 좀 또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대비해자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준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목표가는 한 13,000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9,5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종목인 코아시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고점을 넘는 13,000원을 제시해 주셨어요. 코아시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본부장님은 조선주를 가져오셨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하반기에 좀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제 기타 종목군들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분기적으로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대형 선사들이 좀 수주를 좀 덜 받을 때 여기는 좀 과잉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과 자체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분기 영업 흑자가 좀 늦게 됐지만 연내에는 충분히 이제 영업이익 흑자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그러한 물량들이 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중소형선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이제 대형선보다는 회전이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해사기구가 이제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환경 규제를 해왔죠. 황산화물 좀 규제하다가 최근에도 좀 강력한 규제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 아무래도 노후 선박에 대한 이런 교체 주기는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고 수주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이제 LNG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좀 기술력 쪽에서 확실히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LNG 뭐 에너지 수요도라든지 이런 운반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수요는 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모잠비크라든지 카타르 밀렸었던 이런 수주들이 나올 수가 있고 뭐 사실 악재 부분도 있죠. 뭐 인건이라든지 뭐 호판 가격 같은 부분은 있는데 뭐 사실 인건은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도 없고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호판 가격도 작년처럼 정말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뭐 최근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신조선 성과라든지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퍼져나가는 것들보다 훨씬 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 부분에서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도 정말 좀 바닥권이게 보여지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 1차로는 92,000원대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흑자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10만 원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야 막 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수익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정한 좀 지점들을 확인해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67,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긴 할 텐데 네네. 뭐 거기까지 다시 빠지면 저는 뭐 일단 애초에 좀 그 갭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네. 손절보다는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코아시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섹터와 종목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차게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